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불황. 문제는 불황의 골이 조금씩 더 깊어진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현재 인력마저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즘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없지? 라면서 걱정 섞인 문자 메시지 보내는 아내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 사정이 안 좋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100번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이 창업 아니겠어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뉴스인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처럼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서는 사실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 창업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요즘의 창업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폐업을 한 분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헌데 이와 함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창업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창업 3당을 해오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업 교실의 열기도 뜨거운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이서울 창업스쿨의 경우 지난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3.3대 1의 다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한 550명 정원인 한 여성 창업 교실엔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700여 명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분명 생계형 창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간파했는지 몰라도 요즘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창업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안전 창업을 위해 본사들이 새로운 제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본사가 최저 매출액을 보장해주는 창업 비용 리콜제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사의 프로그램대로 2, 3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했는데 최저 매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본사가 보상해주게 됩니다. 나아가 4, 6개월 차 목표 달성 기간을 지나도 매출이 부진해 폐업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주방기기를 인수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된다면은 나도 한번 믿고 창업을 해봐야지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이 안전 창업 시스템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부 업체들은 가맹비와 보증금, 로얄티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자금을 본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알뜰 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매장을 선정해 고객, 판매율, 메뉴 회전율 등을 분석하고 본사 슈퍼바이저가 점포 활성화를 지원하는 매장 회생 전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우수 가맹점에게 홍보물이나 판촉물을 부상으로 지원하는 등 불경기로 투자가 어려운 매장을 본사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원들을 많이들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본사가 많이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어떤 것을 창업을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창업 비용 자체를 아예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창업 비용이 부족한 분들은 공동 창업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창업 제도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창업 형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본사도 투자에 참여하는데요. 공동투자 창업으로 개설된 매장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투자자들은 매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기 모임을 통해 경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데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네, 본사도 투자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폐업하는 가맹점이 늘면 본사에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또 가맹점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본사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점주하고 공동 창업을 하는 본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건물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요. 본사는 비어있는 건물에 창업을 한 뒤 가게의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사 직영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건물주는 점포와 시설비 일부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점포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비어있는 점포를 방치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네.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경영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빈 점포를 활용하면서 매출 수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나도 좀 받을 수 있다면 하고 바라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창업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오늘은 이 안전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창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창업 돈이 보인다.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 아이템은 아마 보시면은 우리 동네에도 저런 가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예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스파게티 가게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따스하게 맞아줄 것 같이 편한 분위기. 그리고 전수 창업이라는 특이한 소재로 많은 예비 창업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지금부터 그 희망의 현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종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요. 이 아버지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수 창업이라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예비 창업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원목과 아기자기한 색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 외관만 봐도 아버지의 따스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깔끔하고 포근한 인테리어로 많은 손님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이곳에 어떤 매력들이 손님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가게 자체가요, 이쁘고 아담해서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깨끗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메뉴와 가격. 30여 가지가 넘는 메뉴와 4,000원대부터 시작되는 가격 역시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가격도 싼데 메뉴 많고 맛있어서요. 네, 정말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때 집에서 만들어 먹자니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먹자니 돈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한 방에 다 해결됐는데요. 저희 컨셉 자체가 동네 상권, 그냥 편안한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먹는 컨셉으로 했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메뉴가 제 앞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해물 스파게티부터 크림치즈 그리고 리조또 같은데 김치볶음밥이죠. 그리고 돈가스까지 참 많은 메뉴가 있는데 제가 안 먹어볼 순 없겠죠. 제가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하는데 맛 최고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 있는 스파게티들은 다른 곳과 좀 많이 다른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동네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형 스파게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한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준비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스파게티에 있어서는 이곳 점주님들께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스파게티만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든 점주님들한테 다 오픈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가 다 훈련을 시켜드리고 또 본사의 충분한 지원하에 혀의 감각을 많이 익히게끔 저희가 많이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의 맛의 비밀. 주방에서는 스파게티의 달인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오픈 전부터요. 철저한 교육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맛과 여러 가지 종류의 메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입맛을 내기 위해 단맛과 짠맛, 고소한 맛을 내는 간이 얼마나 고객의 입맛을 끄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특히 크림 소스의 경우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게 맛을 내기 위해 맛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30여 가지가 넘는 메뉴만 봐도 본사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부담 없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특히 사장님 역시 손님들에게는 친절과 미소로, 또 직원들에게는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늘 대하신다고 합니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는 그 이제 가게 이름이 참 친근감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게 참 철저하게 교육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수형 맞춤 창업이라는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예비 창업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본사. 조리에서부터 세무까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맹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해피퍼는 전수형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전수형이다 보니까 모든 기술의 노하우를 점주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은 늘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막연하게 창업시장을 노크하고 계신 건 아닌지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성공을 두려워하기보단 일단 부딪혀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이름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왠지 조미료도 좀 덜 들어갔을 것 같고 정성이 듬뿍 담겨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진 창업연구소의 고경진 대표님 그리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김종성 아나운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니까요. 뭔가 좀 거창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하게 아빠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는 뭐 제게도 좀 인연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라는 그 브랜드를 제가 이제 지어준 그런 회사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2006년도에 그 송파에서 첫 매장을 그 문을 열고요. 그 이후에 명일동과 둔천동, 그리고 뭐 거여, 또 부천, 원주, 지방 매장까지 현재 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난 2008년 9월에 이제 그 법인으로 이 전환을 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전수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수형 프랜차이즈요?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수라는 자체는 뭐 그대로 전해드린다, 가르쳐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소에 검증된 그 성공 매장이나 또 실력이 검증된 그 전문 조리사한테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100% 전수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죠. 네, 뭐 이미 검증된 업체 또 기술, 경영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창업하는 형태라고 하니까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다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최초의 요리사는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쌍둥이 아빠 그 이용석 사장인데요. 그 이용석 사장은 그 대학에서 식품 조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특급 호텔과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 단연간 또 전문 조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고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이용수 사장님이 직접 처음에 독립해서 창업을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고의 전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혼자 먹은 스파게티 맛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죠. 김종성 아나운서. 네, 일단 인테리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곳 인테리어가 원목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빠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의 맛 정말 뛰어났거든요. 네. 부드러운 크림 스파게티 등 여러 가지 메뉴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렴한 가격에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좀 덜 느끼했던 모양이에요. 네. 예. 그 스파게티 집은 사실 맛이 생명인데요. 이 스파게티 맛을 체인점마다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사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지금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의 가장 큰 이제 성공 요인은 바로 1대1 전수를 통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직접 본사의 그 교육 매장에서 조리법, 홀 서비스 등 창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개업 초기에 이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면 그 교육 과정이 끝나지 않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전수청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대1 도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네, 말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성공을 정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뭐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성공 전략이 더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의 가장 큰 그 차별화된 마케팅 어떤 성공 전략이라면요, 우리가 그 최근에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스테리 쇼핑 마케팅을 좀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스테리 쇼핑 마케팅. 네네, 그렇죠. 미스테리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 직원이 손님을 가장을 해서 실제 매장을 방문해서 주문을 하고 또 맛과 서비스의 품질 등을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점검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사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매장의 서비스와 그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나를 점검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할 최선을 수밖에 다할 없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척 좀 신선한 방법인 것도 같고 본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또 어떤 식으로 가맹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네,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이제 전수형 프랜차이즈 장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해당 지역의 그 소비자 수요 조절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그 메뉴 구성과 가격 결정이 자유롭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꼽자면은 그 온라인 이제 그 마케팅을 통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잘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외에도 가맹점의 직원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또 이 결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본사에서 조리 교육 및 그 서비스 교육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즉시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그 결혼 상태를 메꿔주는 이런 이 완벽한 본사 지원이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보통 뭐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관두게 되면 좀 점주로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고 난감할 수 있는데 본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맛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메뉴들을 쭉 보니까 뭐 매운 까르보나라도 있더라고요.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가맹점에서 직접 조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선 아나운서 어떨까요? 네, 모든 메뉴를 그 개별 매장에서 다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표이사로 공동 창업을 하신 이용석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 스파게티의 달인이시라고 하는데요. 무려 15년 동안 스파게티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이 깊어서 손님들도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주, 그리고 점주님들도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15년 달인의 스파게티 맛은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 비싸면 좀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스파게티나 피자 가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주 타겟을 여성층,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도 아주 맛있는 스파게티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메뉴인 토마토 치킨 버섯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000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스파게티들도 6,000원에서 7,000원대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타 브랜드에 비해서 무려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가장 싼 스파게티가 4,500원짜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잘하면은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능히 달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가격 대비 맛 최고, 성능 최고인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그렇다면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얼마입니까? 일단 VCR에서 보셨던 내용은 좀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업 비용도 한번 꼭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분식형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상권이나 그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66평방미터, 과거에 얘기하는 우리가 20평형, 현재 그 소형 분식형 매장이니까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수를 위한 이제 교육비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한 6,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전수 창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교육비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음식 만드는 비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워두면 평생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깝다 여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주의사항도 좀 일러주세요. 네. 전수 창업은 우선 그 메뉴에 대한 이 조리 비법을 전수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교육자 그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 혹은 이제 함께 종사할 이 분이 함께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에 어떤 결혼이라든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고요. 또한 이 전수 창업의 본래 취지가 성공 창업자의 성공률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조리 전수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 접객 서비스, 그 운영 전략 등 그 성공 요인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공한 사장님으로부터 그 성공 노하우와 맛의 비법까지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전수 창업 프랜차이즈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업체 한번 만나볼까요? 한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커피집. 말 그대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집인데요. 동네 사랑방 같은 푸근하고 편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포근한 원목들로 꾸며진 실내, 그리고 손님들 주머니 사정 생각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커피를 파는 이곳. 어느새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저렴하고 편하고 좀 다른 커피집보다는 좀 개방적이다고 해야 되나? 예, 유리창이나 그런 거에서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이라고. 코코아 학생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데는 무엇보다 폼 잡지 않는 데에서 그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 아니면 찾기 힘든 외진 곳에 매장이 마련돼 있으며 내부 역시 요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홀에 놓여진 이 나무 탁자와 의자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곳에 비치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이 자리는 동네 친구들이랑 어른들이 오셔서 이렇게 차를 둘러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낯선 분들이 오셔도 흔쾌히 양보해 주시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의자랑 탁자를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곳 메뉴판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메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격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손님들이 계산하실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에 써져 있는 건가요? 저희는 메뉴가 다 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다른 커피숍이나 매장처럼 아이스가 되는 음료는 500원 정도가 더 비싼데 저희는 2,000원으로 균일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갑든 뜨겁든 우유가 들어있든 그렇지 않든 차별 없이 모두 2,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또 음료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토스트나 베이글 역시 같은 가격이다 보니 어느새 소문이 길어져 나름 동네의 명소로 부상한 이유라 하시더라고요. 커피 재료는 저희가 직접 볶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건가요? 언제인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볶아서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유나 다른 부재료들은 매일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국내에서 구하고요.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블 토스트요. 토스트를 두껍게 썰어서요. 오븐에 넣어서 구운 다음에 버터랑 꿀이랑 같이 발라서 녹여서 드리거든요. 커피는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따뜻한 브랜드 커피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레이션 커피 중에 잘 나가는 것은 카페 비엔나나 카푸치노 같은 것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진 곳이고 또 동네 손님들 상대로 커피를 파는 곳이라 매출이 궁금해졌는데요. 매출은 매일마다 다른데요. 평일에는 50에서 60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손님이 더 오셔가지고 60에서 70 정도 합니다. 다른 체인점과는 달리 분점과 가맹점이 아닌 파트너 매장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반짝 성공이 아닌 창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생기업이 생기고 있는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본에 충실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커피집, 커피집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소개해드리는 창업 아이템 2개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으니까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향이 진한 커피 한 잔 해야 되겠죠? 자, 김종성 아나운서 커피집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입에 침이 고였어요. 네, 그럴 정도로 맛있는 집이었는데요. 네. 이곳 역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원목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요.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커피집.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화면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하나 생기면 얼른 출근 도장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커피집 전국에 몇 개 체인점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한 소개 듣겠습니다. 네, 커피집은 우리가 지난 90년대에요.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이라는 상당히 화려함을 상징으로 했던 그런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김재원 대표에 의해서 지금 동네형 커피 전문점으로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업형 커피 전문점이 입점을 하지 않는 동네의 주택가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영업 중인데요. 동네 커피 점을 포병하면서 2006년 12월에 송파에 처음 문을 열어서요. 현재 직영점 3곳과 가맹점 12개, 파트너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12곳을 운영 중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매장 숫자만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창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집만의 차별화 전략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다른 매장과 달리 이곳은 2,000원이라는 균일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그냥 본래의 가격 차이가 원가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전부 다 2,000원으로 균일화해줬다는 점, 그걸 들 수 있고요. 또 일단은 고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과거에 지금 현재 커피 전문점도 다 셀프화돼 있거든요. 네. 이 셀프를 없애고 지금 직접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아서 직접 손님 테이블까지 갖다 주고 다시 또 수거를 하는 고객에게 다가가는 친근감을 주는 그러한 부분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언젠가부터인가 우리가 너무 셀프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고객과 마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종성 아나운서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에서 본 자신이 생각하는 차별화 전략 어디에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일단은 모든 메뉴가 다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는데요. 이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너무 적지 않은 메뉴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메뉴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카페라떼라든지 카푸치노, 기본적인 커피 메뉴가 다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정성이었습니다. 이 점주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커피를 한 잔을 만들더라도 그 정성을 쏟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만큼 편안함도 느끼고 그리고 또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고객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사실은 커피 마실 때 누구하고 조용히 좀 도란도란 얘기하기 위해서 커피집을 찾곤 하지만 조금은 후미진 주택가나 한 블록 뒤에 대로변에서 벗어난 곳에 주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매출 내는 데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대형화된 커피 전문점이 주요 중심 상권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런 공룡과 우리가 맞짱을 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처음에 동네에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을 때에는 고객들의 반응이 좀 생뚱맞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동네의 모습. 그렇죠. 예. 근데 커피 수요가 실제 대중적으로 많이 전이가 돼 있는 만큼 주택가 입지에서도 그 수요는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조용한 이 분위기, 그리고 정성 들여 끓여드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공간. 집 앞에 있는 커피숍이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입소문으로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또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본사는 가맹점에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이 커피집의 경우는 크게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동네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구전 마케팅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고객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또 그들의 그것을 반영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지원 정책은 없는데 항상 이제 이 고객이든 또 이 가맹점이든 동등한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것이 굳이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첨부를 드리면요. 네. 이 로스팅이라고 하죠. 커피를 우리가 볶아서 예. 생들을 볶아서 이제 이 매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볶을 때에 들어간 비용만을 본사의 마진으로 취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용기라든가 이 부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원가를 공개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가족적인 분위기가 여기에 성공화 전략 중에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커피집 본사에서는요, 가맹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파트너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어려울 때 함께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서로 이제 둘러보고 부탁할 수 있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형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 가맹점에 일손이 부족하면은 서로 조언을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등 공동 이익체라는 점이 제게도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커피 한 잔 파는데도 나름의 또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파트너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커피집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또 따져보겠습니다. 창업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네. 일단은 평양에 따라서 다소 이제 비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개점이 되어 있는 매장들이 1억 원 내외의 자금을 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커피숍을 차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커피집은 현재 20평에서 한 40평 정도 다양한 매장이 있지만은 주택가 점포를 임대했기 때문에요. 네. 임대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또 권리금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타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매우 이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소요가 되는 커피집. 그렇다면 한 달 매출은 또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김종상 아나운서. 네, 일단 저는 동네에 이게 입점이 돼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걱정 꽉 붙들어 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이 2,000원이라고 했을 때 무려 200명이 넘는 내방 고객이 있다는 소린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원재료도 싸고 그리고 또 임차비도 싸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순이익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사실 원료라고 해봤자 원두 한 봉지 정도일 테니까요. 단골 손님이 많은 동네의 작은 커피숍, 커피집. 오늘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커피집 창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창업 돈이 보인다 코너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성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곳곳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하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진리이고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얘기지만 사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성공 CEO, 이번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하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성공 CEO의 양혜선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원산지 확인하랴, 성분 확인하랴. 게다가 어쩌다 마음에 드는 먹거리를 발견하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본 걸까요? 맛과 영양을 생각하면서도 실속 있는 가격까지 이러한 탄탄한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CEO가 있습니다. 바로 생생돈가스의 변동섭 대표입니다. 생생돈가스 드셔본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요, 생생돈가스 먹다가 정말 돈가스가 이런 맛이? 라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04년에 시작을 하셨으면요, 이 업계에서는 최초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셨나요? 네, 외식 시장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여성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타겟이 됐을 때 좀 더 크고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이제 공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하고 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또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돈가스, 피자, 치킨 여기 이제 주류 시장이에요. 세 가지가 그렇게 이제 주류 시장이 돼 있는데 치킨하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 포화가 일어나 있고 외국계 대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쪽으로 뛰어들어 가지고는 승산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됐고
돈가스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게 할만한 거예요. 품질을 고가로 하면서 가격은 중가 정도로 매칭을 하면 시장이 보이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 그래서 이쪽을 공략하면 아, 시장에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품질 같은 거는 이제 고급 돈가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노력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틈새 공략 시장을 노리신 거군요. 네. 그럼 현재 가맹점 수와 또 월 매출은 네.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가맹점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한 100여 개 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 연매출은 한 60에서 70억 정도 올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고기라서 이 맛을 낼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생 돈가스가 이렇게 호평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돈가스를 런칭하면서 그 런칭할 당시에 그 전체적인 그 사회 트렌드 자체가 웰빙 트렌드로 좀 더 이제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이제 뭐 모토죠. 그런 모토로 웰빙 트렌드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웰빙 트렌드로 우리 돈가스를 생생 돈가스를 맞춰서 그 모토를 삼고 가자. 그래서 이제 생생 돈가스라는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재료나 이런 것도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배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서 기획을 한 그런 이제 아이템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웰빙에 대한 인기가 지금만큼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선경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공을 했나 봅니다. 그 맛을 내는 비법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거나 본사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5가지 맛의 비밀.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돈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고기 부분, 그 다음에 그 고기에 입히는 빵가루, 그 다음에 그 입힌 빵가루를 튀기는 기름, 그리고 그 기름 다음에 그 돈가스를 찍어 먹는 소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배송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고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토가 프레시잖아요. 생생 신선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신선한 고기를 그 매장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고, 그 당시로서는 생고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짧다 보니까 그 전국에 배송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산해서 매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서 대부분 다 냉동이었던 거를 저희가 생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빵가루 부분이잖아요. 빵가루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돈가스 집에서는 뭐냐면 건식 빵가루라 그래가지고 유통기한을 굉장히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유통이 되고 매장에서 그걸 재고로 쌓아놓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프레시가 아니잖아요. 이미 웰빙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웰빙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습식으로 생빵가루를 갈아서 주문을 딱 받으면 그날 갈아요. 그날 갈고 그 입자 사이즈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개발을 해놓은 거거든요. 일반 입자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 다음날 배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 그 짧은 거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프라임 오일이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그 기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식용유나 이런 걸로 이제 일반적인 돈가스 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식용유를 쓰거든요. 식용유를 쓰게 되면 단점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딱 튀겼을 때 느끼해져요. 이게 대두의 특징이에요. 대두이기 때문에 느끼해지고 느끼한 맛이 많고, 그리고 딱 튀겨내고 한 3, 4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눅눅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튀김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을 해낸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고, 계속 성분을 조금씩 뭐 단점이 생길 때마다 개발을 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이제 개발해서 느끼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눅눅해지는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킨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스류가 있어요. 소스류가 있는데 이제 찍어 먹었을 때 이제 그 시내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뭐 드셔보셨겠지만 소스 특징이 있어요. 그 소스들이 뭐냐면 일식이잖아요. 일식 소스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 간장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동 이렇게 느끼한 좀 간장 맛. 그래서 일본 라면도 이제 간장 맛이 그런 맛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스를 딱 찍으면은 간장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먹는 사람이 애들하고 청소년하고 20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타겟이 한 70% 정도가. 그 사람들 입맛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매칭, 마케팅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스류를 그 대상층에, 저희 타겟층에 맞는 소스류의 맛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그 고객들이 매장에서 와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서 똑같은 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객층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저희가 배달을 해봤더니 문제가 이제 식는 부분이에요. 식는 부분하고 이제 뭐랄까 눅눅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눅눅해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라임 오일로 해결을 했는데 그 식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달 용기라든가 그 배달 용기가 그 오토바이 뒤에 달려서 갈 때 그 배달통, 그런 통까지도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특수하게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준비 기간도 정말 기셨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최초에는 원래 그 이제 한국전력에서 원자력 사업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더 큰 꿈을 품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IT 사업을 한 거예요. 그 2000년 초반쯤에 우리 IT 붕괴가 됐잖아요. 거품이 딱 붕괴되면서 제품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상품화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딱 생겨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일단 이제 접고, 그래서 이제 생생돈가스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제가 그런 IT 사업이나 옛날에 그 원자력 사업을 했던 그 경험들이 사실은 저희 회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IT 사업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을 접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아픔이었지만은 지금의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던 큰 밑받침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뒤에는 또 역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처음에 사업을 런칭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이 사업의 핵심은 품질이다. 품질이 안 된다면 결국 분식집에서 파는 돈가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 전 제품에 사실은 70에서 80%를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 매장이 한 개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이내로 있는데, 처음 당시에는 그 생산한 양 자체가 공장에서 생산할 때 톤 단위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 엄청난 양을 짧은 유통기한 안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해놓고 한 80~90%를 계속 폐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회사의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제가 물러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안 망하더라도 3~4개월 뒤에는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품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했던 것이 생생돈가스가 지금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나도 창업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두려움에 망설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못하는 분들도, 그리고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창업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이 생생돈가스를 런칭시키면서 가장 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라면 과연 이 생생돈가스를 운영해서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시스템이 안만 좋고 뭐가 다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운영을 못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사에서 정해놓은 시스템이나 이런 옵션들에 의해서 계속 그 틀대로 맞춰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객이 본사를 맞추는 거였는데 지금은 본사가 고객에 맞춰야지,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이 돈이 부족한 분들은 돈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저희가 품질을 유지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창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도전도 그 의지와 또 실천을 갖고 실행한다면 누구나 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겠죠? 네. 대표님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셔야죠. 네. 앞으로 생생돈가스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네. 우리 생생돈가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피자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국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메뉴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돈가스 시장이나 뭐 치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될 그 선두 주자로서의 목표가 피자 시장처럼 우리 시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 그걸 모토로 우리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자. 그게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변동섭 대표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초심, 긍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잃지 않는 것. 불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번 순서는 창업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창업 Q&A 시간인데요. 구경진 대표님과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 주신 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두 종류가 있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절세 유리한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신청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분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끝이 난 모양인데 대표님,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 이전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과세 사업자하고 이제 면세 사업자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네. 과세 사업자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되는 품목들, 예를 들면은 의리나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용역, 즉 이제 서비스죠. 이런 업종에 속하고요.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농수축산물 같은 부가가치가 그 관세되지 않는 과세를 이제 부여하지 않는 그런 면세품을 판매하는 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과세 사업자가 다시 이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그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구분 규정은 그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일반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 사업자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네.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면은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는 반면에 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기본적으로 연 매출로 이제 구분이 되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궁금증이에요.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네,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의 그 1.5%에서 이제 그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이제 10%를 부가세로 내는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서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간이 과세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이 환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의 반면에 일반 과세자는 그 매입 비용을요 전액 공제를 받거든요. 다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간이 과세자는 매입 비용의 15%에서 40%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것은 사업자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한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창업 Q&A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구경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록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많이 걸어놓고 있는 문구죠. 근데 최근엔 오히려 초라한 창업이 창업하는 데 있어 핵심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임대료, 또 시설 투자비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야지만 대출 이자 부담도 줄이고 또 점포 운영비도 줄여서 롱런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현재 초라한 창업 절대 부끄럽게 여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